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엔 드디어 SVC 패턴, 즉 이형식 패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석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텐데요. 자, 제가 정작 문법들을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죠. 자, 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대표적인 동사인 비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비동사의 뜻은 뭐다? 있다라는 뜻이 있고 무엇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다는 뜻이 비어 있으니까 뜻을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나와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어가 왜 나온 거라고요? 동사의 뜻이 비어 있으니까 뜻을 보충해 주려고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I am sad. 쉽지. 나는이네. and 무엇이다잖아. sad는 슬픈 이란 뜻이었어. 그대로 붙여볼까요? 나는 슬픈이다. 맞는 해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나는 슬프다 라고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쵸?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동사는 무엇이다라는 뜻인데 뜻이 부족해.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보어라고. 그러면 뜻이 채워지면서 드디어 뜻이 있는 하나의 동사처럼 변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요.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I am sad. 그러면 나는 슬픈이다가 아니라 나는 슬프다 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을 하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면 명사가 나왔을 때 어떨까요? He is a teacher. 그럼 뭐라고 해석할까? 쉽습니다. 그는 이다. 뭔데?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는 선생님이다. 그대로 해석되잖아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형용사가 나왔을 때가 조금 헷갈려서 이것만 따로 해석법을 알려드릴 뿐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이렇게 돼 있죠. 21세기는요. is the age.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오면 일단 괄호치라 그랬어요. information, 정보와 knowledge, 지식의 시대다. 어렵지 않네요. 18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water, 물은요. is vital, 필수적입니다. vital, 그럼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비동사는 무엇이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을 그냥 합치면 어떻게 된다고? 필수적인이다 라고 이상한 해석이 되는데 비동사는 뜻이 없어 그 뜻을 보충해주는 게 보어야.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석했어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됐죠. 됐죠?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for부터 smoothly까지 이렇게 꺽쇠괄호 for 동그라미.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나눌게요. 이게 제 필기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For our brain 의미상 주어. To function smoothly to 부정사.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제 해석을 듣고 지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뇌가 뭐 하기 위해서? To function,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래요. 어떻게 기능해? Smoothly, 부드럽게, 원활하게 기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뭐가? 물이.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문법을 다 공부한 거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한번 공부하고 나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필기라도 해놓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9번 문장으로 가볼까요? A passion, 열정인데요. 뭐를 향한 열정이죠? For pleasure, for. 자주 나오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기쁨을 향한, 즐거움을 향한 열정은요, is the secret. 비밀이래요. 뭐에 대한 비밀이야? 또 전치사 of 나왔죠? of remaining young. remain, 그러면 뭐뭐인 채로 남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인 채로 남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인 채로 빵꾸가 뚫려 있네?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뒤에 뭐가 따라 나오게 되겠다? 보어가 따라 나오게 되겠다. 됐죠? remaining young. 어린 채로 남아있기 위한 비밀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물론 이 문장을 보고서 이 ing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Access to medical services remains a problem in many parts of the world. access라고 하면은 얘가 주어져. 접근, 접근권이라고 되겠네요. 어디 쪽으로의 접근이에요? to, 또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medical services, 의학 서비스 쪽으로의 접근은요, remains, 남아있습니다. 어떤 채로 남아있어? problem, 얘가 보어가 되겠네요. 문제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어디에서? 전치사 있나왔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 many parts,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로 남아있대요. 어디에 많은 부분들? 또 전치사 나왔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세계의 많은 부분들 안에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죠? 21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Just be yourself. 이거 이상해요. just는요, 부사거든요. 그런데요, 뒤에 비동사가 나왔어요. 이거 왜 이상해요? 모든 문장에 뭐랑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주어가 없죠. 왜일까요? 이렇게 주어 없이 동사부터 쓰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부릅니다. 명령문. 이럴 때는요, 주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you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just be yourself. 그저 네 스스로가 되어라. 얘가 보어가 되겠네요. and, 그리고 stay, 그리고 true to your values 이렇게 되어 있죠. stay가 무슨 뜻일까? 뭐뭐인 채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인 채로 머물다. 그러면 여기에 또 빵꾸가 뚫려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또 뭐가 되겠다? 보어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to your values. 너의 가치들 쪽으로 진실된 채로 머물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2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ou don't get older. You get better. 너는요, 주어, don't get. get 그러면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또 뭐예요? 앞에 빵꾸가 뚫려 있죠? 빵꾸가 뚫려 있다는 건 뒤에 뭐가 오겠다? 보어가 오겠다. 너는 get older. 늙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늙는 게 아니라 old 뒤에 er 붙어 있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비교급이라고 부르고요. 더 뭐뭐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더 늙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거야? You get better. you 주어, get 뭐뭐가 되다 동사고요. 뒤에 당연히 뭐가 따라 나오겠다? 보어가 따라 나오겠다. 너는 get better.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거죠. 오케이. 자, better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good의 비교급이고요.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good은요, good, better, best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시길 바래요. 자, 2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proper nutrition. proper 그럼 적절한 이라는 뜻이에요. 적절한 영양 and 그리고 relaxation. 휴식은 seem. seem 그럼 무슨 뜻이죠?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뭐가 뚫려 있어? 뭐뭐처럼 빵꾸가 뚫려 있네. 그럼 뒤에 뭐가 따라 나오겠다? 보어가 따라 나오겠다. 기계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영양과 휴식은요, 쌤, 뭐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처럼 보여? important.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한테? for students.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요. 충분한, 적절한 영양과 휴식은 뭐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for students. 학생들에게. 됐죠? 자, 이 seem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조금 특이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seem 다음에 to be라고 하는 덩어리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seem이랑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게 appear 이란 단어도 있거든요. 이 appear란 단어가 뜻이 너무 다양해서 나중 가면 좀 어려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 뜻부터 잘 알아두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뒤에 to be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to be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의미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차이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직성 문법 시리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Children. 아이들은요, can feel.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feel 무슨 뜻일까? 이쯤 되면 눈치채야겠죠? 뭐뭐처럼 느끼다. 란 뜻이에요. 그럼 뭐뭐처럼이니까 빵꾸가 뚫려 있고 뒤에 뭐가 나오겠다? 보호가 나오겠다. insecure.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불안해할 수 있다. 어디에서? 전치사 in 나왔네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a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도 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어쩌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갈 때, 혹은 직장에 갈 때 되게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진급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한두 달 안에 적응들을 잘 하셨겠지만 그런 걸 말하고 있는 문장이죠. 2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is cough medicine for kids tastes like fruit. 이렇게 되어 있죠. 자, this cough medicine. cough 그러면 기침이고요. medicine 그러면 약이죠. 이 기침약은요. 누굴 위한 약이에요? for kids.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아이들을 위한 이 감기약은요. taste. 얘가 동사겠네. taste가 무슨 뜻일까요? 뭐뭐 같은 맛이 나다. 뭐뭐처럼 맛이 나다. 이런 뜻이겠죠. 뭐처럼 맛이 납니다. 어떤 맛이 나는데? 뒤에 like 나왔죠? like는요. 동사로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을까? 전치사로 쓰여서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쳐야겠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된다 그랬죠.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뭐로 쓰인 걸까요? 테이스트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처럼 빵꾸가 뚫려있는 친구라고. 그래서 보어가 되겠죠. Like fruit. 과일처럼 맛이 난다. 과일 같은 맛이 난다. 라는 거죠. 됐죠? 자, 2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is ring looks lovely with my other ring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lovely라는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구문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문법적으로 물어볼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단어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보어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형용사랑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친구가 누가 있다 그랬어? 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볼 건 보어 자리에 부사나 형용사를 적어놓고 이건 맞게 틀리게를 물어볼 거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형용사가 맞는 거, 부사는 틀린 게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좋은 포인트가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부사같이 생겼는데 but 형용사인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부사 형태, ly를 붙인 형태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경우 이런 단어들이 이런 문법 문제에 내기 정말 좋겠죠. 자, lovely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lovely. 자, love라는 사랑이란
이라는 단어에다가 ly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로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 문법 하나 배워가시는 거예요. 명사에 ly를 붙이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그럼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lovely는요, ly가 붙어 있죠. 그쵸? 그러면 lovely에 또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lovely가 될까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lovely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도 쓰일 수 있다. 부사로도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오케이? 물론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얘가 보어 자리에 나오는 건 괜찮다, 안 된다? 괜찮다. 왜? lovely는 형용사니까. 이걸 짚어드리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is ring, 이 반지는요, looks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뭐처럼 보이다 배웠는데? appear, seem, 이 친구들 배웠었죠. 그런데 제가 appear, seem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묶어줘 놓고 look은 같이 안 써줬어요. 왜일까요? 얘는 사용되는 게 좀 달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빼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뭐처럼 보이다. 빵꾸가 뚫려 있네요. 그럼 뒤에 뭐가 온다고? 보어가 온다고. 보어 자리는 누구만 온다고? 형용사나 명사만 온다고. 근데 lovely는 형용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요. 됐죠? With my other rings. 내 다른 반지들과 함께 예뻐 보인다라는 거죠. 됐죠? 자, 2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usic. 그 음악은요, sounded. 이제 감찰해야겠죠? 동사인데 이 챕터에 나와 있으니까 뭐뭐처럼 들린다. 그러면 뭐뭐처럼 앞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뒤에는 보어가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따져봅시다. 마침 밑줄도 그거 있네. 자, loudly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y를 지워줘야 돼요. loud가 큰 이란 뜻의 형용사고요. loudly는요, 크게 라는 뜻의 부사가 됩니다. 여기서 큰은 소리가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 music sounded very loud. 그 음악은 매우 큰 것처럼 들립니다. So, 그래서 we had to shout to each other. 우리는요, had to라 그러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조동사입니다. had to shout. 그래서 여기까지 동사로 볼게요. 우리는 shout,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치사 to 나왔네요. to each other.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어야만 했습니다. 콘서트장 갔는데 노래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냥 말해서는 말이 전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를 질러서 말을 전달했어야만 했다. 라는 거죠. each other가요, 서로란 뜻인데 얘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애가 있어요. one, another. 보통 2명이 있을 땐 each other를 쓰고요. 3명 이상이 있을 땐 one another를 쓴다고들 합니다. 물론 실제로 영어를 읽다 보면 each other가 one another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문법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사 플러스 보어가 짝을 이뤄서 잘 쓰이는 어구들을 수거처럼 알아두자. 얘네는 정말 자주 사용되니까 그냥 아예 외워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우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 플러스 보어겠구나. 동사 플러스 보어겠구나. 동사 플러스 보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길래 이렇게 보어를 달고 나오나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동사들 중에요.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흔히 become류 동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become이 뭐뭐가 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단어들은 따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쭉 나열을 할 테니까 이 단어들만큼은 꼭 외우시는 겁니다.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이 단어들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
자, 우리 이 단어들 거의 다 아는 단어일 거예요. fall 그럼 떨어지다. get 그래 여긴 도착하다, 가다, 뭐 얻다. go 가다, grow 자라다, become 되다, turn 돌다. 그런데 얘네가 전부 다 무슨 뜻으로 사용된다고?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럼 뒤에 보어를 달고 온다는 건 덤이겠지만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랑 become you로 사용됐을 때 뜻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꼭 따로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냐? 그냥 따라 읽으세요.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따라 읽으세요.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그냥 달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으로 발음이 좀 찰지거든요. 한 5번, 6번 소리내서 외워보시고 내일도 외워보시면 머리에 다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자 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얘는 중요하니까요. come true 그러면 true 그럼 진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인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come true 그럼 실현되다. turn pale pale이 창백한이라는 뜻이어서 창백해지다. go wrong 이라고 하면 wrong이 잘못된이라는 뜻이어서 잘못되다. go bad 이라고 하면은 bad가 나쁜이라는 뜻도 있지만 음식이 나빠지면 뭐 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죠. go bad 그래서 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run short short란 단어가 옛날에 수능에서도 되게 문제가 됐었던 단어예요. 자 short란 단어는 짧은 이란 뜻도 있지만 부족한 이란 뜻도 있고요. 얘랑 shortly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히 말해봤자 이미 말을 해버렸지만 말을 해봤자 여러분이 헷갈리기만 할 테니까 말 안 하고 지나갈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사전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run dry라고 하면 dry가 마른 이란 뜻이니까 마르다, 고갈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fall asleep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sleep이라고 하면 잠이잖아요. asleep 그러면 잠에 든 이런 뜻이 돼서 fall asleep 잠이 들다. look young young 그러면 어린이라는 뜻이니까 젊은 것처럼 보이다, 젊어 보이다. remain 그러면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인 채로 남다. silent 그러면 침묵한, 조용한 이런 뜻이니까 remain silent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My dream came true 내 꿈은 come true 그 무슨 뜻이었어요? 실현되다라는 뜻이었죠. 실현되었습니다. after all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되길 바랄게요. 19번 문장 in extremely hot weather 끊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극한으로 뜨거운 날씨에서 dairy products dairy라고 하면요 뭐처럼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이어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다이어리는 일기지만 dairy는 낭농의 좀 더 쉬운 뜻으로 유제품의 좀 더 쉬운 뜻으로 바꿔볼까요? 우유 관련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유 관련된 제품들은 낭농 제품들은요 go bad 상합니다. easily 쉽게 상합니다. 그쵸? 우리 우유 같은 거 밖에 조금만 냅둬도 막 썩고 그러잖아요. 그럼 냄새나고 그쵸? 30번 문장 she 그녀는요 turned pale 창백해졌습니다.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at the sight 그 시선에서 창백해졌대요. of blood 그 피의 시선에서 창백해졌대. 아 이거 좀 해석이 어색하죠? 옆에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at the sight of 우리가 굳이 그냥 그 시선에서 창백해졌다라고 해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국말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애들은 수거처럼 따로 외워버리자고요. 그래서 at the sight of 그럼 뭐뭐를 보고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at the sight of blood 피를 보고는 창백해졌다라는 거죠. 오케이 31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Our earth 우리의 지구는요 is suffering 고통받는 중입니다. and time 시간은요 is running short run short 그러면 부족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었죠.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We must act now 우리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행동해야만 합니다. 언제? now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쵸? 점점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가 손 놓고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다 쓰다 보면은 지구가 정말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 나오는 further study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품사로서 형용사를 배웠습니다. 그쵸? 우리가 단어들 중에 형용사로 사용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단어 형용사가 아니면서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친구를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죠? 전치사구. 전치사구는요, 형용사적으로 쓰이거나 부사적으로 쓰인다고 말을 했었죠. 즉, 얘도 일종의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멘붕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전치사구면 전치사구고 형용사면 형용사지 전치사구가 형용사구로 사용된다는 게 뭔 뜻이야?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땡땡 류. 실제로는 형용사가 아니야. 그런데 마치 형용사처럼 보어자기에 쓰인다던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그런 친구들을 저는 형용사류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형용사류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될 텐데 한번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면 일단 그냥 형용사들은 형용사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준동사 중에서도 형용사류로 사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투부정사와 분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절 중에서도요 형용사 절로 사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관계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친구가 이 관계사절과 준동사거든요. 아, 가장 어려운 종류 중에 하나가 형용사류랑 관련된 애들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사를요, 보통은 형사가 어디에서 꾸며줘요? A beautiful girl 이라고 하면 명사의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애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 여기 나온 세 가지 친구들. 보통은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쓰이면요, 앞에 아니라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면 전치사구도 형용사류래매. 그쵸? 전치사구도 형용사류래매. 제가 이걸 안 썼네요. 그러면 전치사구는 어떻게 생겼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생겼다고? 그럼 일단 두 단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주겠죠. 같이 해석해 볼게요. A bird, 새는 새인데 어떤 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쳐버리면 in the hand, 손 안에 있는 새는요, is worth, 가치가 있습니다. two in the bush. 전치사 플러스 명사. bush, 숲풀 안에 있는 두 마리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를 예문에 넣어놨어요. worth는요, 형용사가 맞습니다. worth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전 여러분한테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치사 아니고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치사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전치사는 항상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쵸? worth도요, 뒤에 명사를 달고 다녀요. 이상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치사라고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또 나왔네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 무슨 뜻일까? 형용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꾸며주겠죠. The fields, 들판인데 full of flowers, 가득 찬 들판이죠. 뭐로 가득 찬? of flowers, 꽃으로 가득 찬 들판들은요 are wonderful, 멋지다. 어려운 문장 아니죠? 자, 3번은 조금 별 펼쳐놓을게요. 3번. 여기 보면 something, nobody, anyone, everyone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를 복합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단어들은요, 수식어가 앞에 나오면 안 되고요. 반드시 뒤에 나와야만 합니다. 오케이? 한번 아래 볼게요. happiness, 행복은요, is not, 아닙니다. something, 무언가가 아닙니다. ready-made,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It comes, 이것은 옵니다. from, 전치사 나왔네요.
from your own actions. 너 스스로의 행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형용사 구가 something의 앞에서는 쓰일 수가 없고요. 어디에만 나와야 된다? 뒤에만 나와야 된다. 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유닛 3 SVC 패턴, 즉 이형식 패턴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말에 없는 표현이다 보니까 보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뜻이 부족한 친구의 뜻을 보충해주는 게 보어다. 이 원칙을 잘 가지고서 여기 있는 문장들 철저하게 공부하고 암기하시고 나면 이 형식 문장은 정말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니까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중간에 계속 끊었어요. 그게 티가 났을지 잘 모르겠는데 티가 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는 분들께도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